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법제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서상으로는 3교시 시험이 정책론, 그리고 행정론, 그리고 법제론 순서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려다가 우리 어마어마해요 님께서 법제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부터 올리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셔서요. 대체로 우리가 1급 시험 과목 중에 법제론 제일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행정론하고 정책론 전에 법제론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법제론은 좀 감이 안 잡힌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들 얘기하셔서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법제론은 일단 문제 구성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25년 제23회 시험이에요. 쭉 보시면은 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역사하고 관련된 문제가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법률의 제정 연도라든지 입법 변천사라든지 이 문제들을 보시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법들을 물어봐요. 가장 기본적인 법들이라 하면 사회보험 관련된 법. 그래서 사회보험 관련된 법은요, 산재보험하고 그 다음에 연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순입니다. 그래서 얘가 63년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86년이고 고용보험이 93년이고 건강보험이 99년,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2007년에 제정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으로 연도 문제에서 매년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만큼은 아니지만 공공부조 5대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외우세요. 국민의 긴 장기, 국민의 긴 장기, 국민들의 장기가 엄청 길어요.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이고요. 의료급여법이 2001년,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법이 2010년,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이 2014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우리는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된, 그럼 사회복지하면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뭐예요? 사회복지사업법이 되는 거죠.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 알고 계셔야 되고요. 1970년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법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둘 다 81년이고요. 장애인복지법은 원래 81년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이제 89년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같이 89년도에 당시에 이제 모자복지법이라고 이게 89년도에 같이 장애인복지법이랑 생겼다가 얘가 2007년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나서 아니 한부모만 지원해? 다문화 가족도 지원해.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 다음 연도인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부모 가족 지원법도 지금은 가족 지원법으로 이름이 바뀐 거지만 원래는 모자 복지법으로 이름이 시작이 돼서 기본적인 복지법의 그룹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제론하고 관련해서 재정 연도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알고 있는 게 필수적 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 보시면 산재,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은 다 사회보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산재,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용, 그리고 건강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긴장기,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왔습니다. 가장 빠른 것은 압도적으로 산재보험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쩌다 보니 제가 문제를 풀어드려 버렸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번에 입법 변천사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노인복지법, 아까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81년이라고 얘기했고요. 노인장기요양법, 사회보험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얘는 한부모가족지원법하고 같은 연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은 81년이라고 얘기했어요. 61년에 아동복리법이 있었는데 얘가 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서 그때 모자복지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드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재정연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재정연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이하의 핵심적인 영역별 복지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법의 체계예요. 사회복지 법의 체계. 요 문제가 이제 보통 한 두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년 시험 문제에서는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58번 문제 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법의 종류에서 성문법원, 불문법원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다음 이제 법의 위계, 무엇이 상위이고 무엇이 하위인가? 그다음에 이제 법 제정의 절차가 되는 거죠. 법 제정의 절차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어서 힘들 뿐이지 나오는 건 약간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의 체계에서도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법의 체계하고 관련해서 두 문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를 아시면 일단 네 문제 킬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법제론 25문제 중에서 15문제만 넘으면 일단 60은 넘어가요. 그렇죠? 유경을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나머지 이제 11문제를 잡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법은 뭐냐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자,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은요. 이게 법이 다른 법에 비해서 훨씬 짧아요. 짧은데 많이 나오는 노다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제론 공부하기 어렵다, 시간이 없다 이러면 가성비가 가장 높은 사회보장기본법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공략 없이 법제론 잘 보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2025년 시험에 사회보장기본법 몇 개가 나왔나? 54번 사회보장기본법 나왔죠? 55번도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을 묶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사회보장기본법, 얘도 사회보장기본법, 얘도 사회보장기본법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용어에 대한 문제가 또 세 번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위원회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자, 4개죠. 그 다음에 5개예요.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 해갖고 5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4문제에다가 5문제를 더해볼까요? 벌써 9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제정 연도, 그 다음에 법의 체계,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까지 해서 9문제면 야, 이 정도면 할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노다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법 제정 연도에서 노인, 아동, 그 다음에 장애인의 상위법 뭐였죠? 사회복지사업법 몇 년도? 1970년도에 제정이 된 사회복지사업법 얘도 노다지예요. 근데 물론 얘보다 더 노다지는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 자, 보시면은요. 자, 60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복지 역사에서도 제가 쭉 선을 그려놓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요거 기억나세요? 외국의 원조단체 중심, 70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만들어 80년에는 헌법에 사회복지국가 의무가 들어갔고, 그리고 81년도에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심신장애자복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할 때 70년도에 사회복지 사업법을 만든 이유가 외국의 원조단체들이 시설구호 중심으로 시설 활동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시설에 대한,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건 뭐죠? 사회복지 사업법을 만든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법인과 시설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가? 뭐에 대해서예요?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복지론에서 이 선 그어놓고 또 했던 게
자, 2년 뒤죠. 2년 뒤인 8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역복지론에서는 이때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 규정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85년에 전국 시도에 시도 사회복지관이 쭉 깔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변화된 게 사회복지관 규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라는 말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이때 83년 개정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80년에 헌법의 사회복지라는 말을 명시를 하고 복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제 우리 87년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시행이 되는 식으로 80년대는 사회복지가 전국적으로 체계를 갖추던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정 당시부터 사회복지사라는 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83년 이후로는 사회복지법인 시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출제자라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법인 하나 내고 시설 하나 내고 그러고 사회복지사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9문제였잖아요. 9문제에서 다시 또 3문제를 더해봅시다. 12문제예요. 그럼 25문제에서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굵직한 법의 서론에 해당하는 4문제, 아까 재정연도라든지 법의 체계라든지 이 4문제 외에 사회보장기본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만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정리를 하셔도 그래도 12문제까지 일단 거의 반은 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라나 그러면 꽈락은 넘어갔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노다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이 법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국기법은 얼마나 나왔나? 자, 68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69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공부조 5대법은 국민의 긴장기에서 국기법 외에도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법하고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문제, 의료급여 1문제, 기초연금 1문제 이렇게 해서 토탈 공공부조법에서는 4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국민의 긴장기에서 긴장기 쪽은 나와도 1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체계하고 법제정연도 그 다음 순서로 여러분들은 사회보장기본법 이게 올해 5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이 뭐예요? 국기법이 되는 거죠. 국기법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아까 이제 12문제에 2문제에서 14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25문제 중에 14문제면 여러분들이 난 진짜 법제론이 너무 어려워. 겁이 나. 그래서 꽈락만 면하면 좋겠어. 어차피 꽈락 기준이 사실 개별 과목 단위가 아니잖아요. 3교시에서 꽈락을 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제론에서 완전 죽 쓰는 것만 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법 다 그냥 제끼고 이 3개의 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기법 이 3개의 법만 공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법제론 공부에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는 어떤 법이 나오겠어요? 자, 보시면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 밑으로 아동장애인 노인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장애인 노인 봅시다. 아동 나오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 나오죠. 장애인복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아동장애인 노인복지법에서 일단 1문제가 나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89년에 만들어질 때 그때 모자복지법도 같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하냐면 장모님이
장모님은 모자 팔고 계세요. 모자 팔고 계세요. 장모님 모자 팔고 계세요.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은 다 8, 9년입니다. 근데 이 모자복지법이 2007년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연도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복지 가장 핵심이 아동장애인 노인이지만 기본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한부모 가족 지원법까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한부모까지는 힘들어. 그럼 여러분 100점 맞을 거 아니니까 아동, 노인, 장애인 쪽에서 멈추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뭐 가정폭력방지법 제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쿨하게 찍으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하고 의료급여법 공공부조에서 나왔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사회보험법이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4개의 법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기법 같은 경우는 국기법의 2문제, 의료급여 1문제, 기초연금 1문제에서 공공부조에서 4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에서는 5개 사회보험 중에서 올해 안 나왔던 건 뭐예요? 올해 안 나왔던 건 국민연금을 뺀 나머지에서 4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분야론 관련해서는 아동 하나, 노인 하나, 장애인 하나, 한부모 하나 요렇게 4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가폭 요게 이제 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마이너한 것들까지 안 챙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서른에 해당하는 법체계하고 법제정연도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기법을 제대로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요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본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